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법적 다툼이 오후 내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주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다음 달 본격 추진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구도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만큼 깊은 그림자 또한 들이우고 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올해 첫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전체 채용 인원의 20%가량인 180여 명의 지역 인재를 뽑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쟁점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보석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김경수 지사. 항소심 2차 공판이 내일 서울고법 형사 2부에서 열립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부가 공판 중심주의를 살리겠다고 한 만큼 오후 내내 재판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즉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가 관심입니다.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2차 공판까지 내용을 살펴본 뒤에 보석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항소심이 마지막 사실심이고 피고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한 만큼 허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지만 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라고도 지적해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쟁점 사항들을 검토한 재판부가 이르면 밤사이, 즉 12일에 보석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30년 가까이 표류하던 진주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다음 달 본격 추진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만큼의 깊은 그림자 또한 드리우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청년 창업 성공의 꿈을 안고 1년여 전 진주 서부시장 모퉁이에 주점을 연 김보경 씨. 지난달 시장 측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점포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년 점포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리니까 저희로서는 어떡하지. 25년 동안 서부시장을 지켜온 김영근 씨도 똑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가라 하니까 우리는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단장자면 어떻게 생활해야 돼? 생활할 그게 좀 문제입니다. 상인들이 떠난 자리엔 다음 달부터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 상가 건립이 추진됩니다. 점포주들로 구성된 진주 서부시장 상사는 세입자들에게 점포를 비우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사 비용으로 70만 원을 주겠다는 것. 둘째, 인근 이현동 공터에 마련할 임시시장에서 영업을 이어간다면 시설비 300만 원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시설과 이게 옮기려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사비 70만 원 가지고 비우라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점포주들 또한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10억 원대의 빚을 져 세입자들의 주장을 들어줄 형편이 못 된다는 겁니다. 빚이 지금 제가 있은 이 상태에서 돈 줄 게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과도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임시시장 개설도 지금까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서 인사동 옛 보건소 부지로의 이전은 주차난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가 드리운 그림자입니다. 이제라도 점포주와 세입자 그리고 인근 주민들 간의 상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경남의 중형 택시요금이 내일부터 오릅니다. 최종 확정된 택시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르고 거리요금은 143m에 100원에서 133m에 100원입니다. 또 시계외 할증은 기존보다 10%포인트 오른 30%, 심야 할증은 현행과 같은 20%를 적용하며 복합 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 실정에 맞게 시행합니다.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올해 첫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모두 850여 명의 채용 인원 중 180여 명의 지역 인재를 뽑을 예정인데 공공기관들은 이런 인재들을 원한다고 합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입사한 김서연 씨는 공공기관들의 채용 방향과 기준에 초점을 맞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필기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 분야에 만전을 기했고 직업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펙을 초월해서 능력 중심으로 열린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직업 기초 능력이나 전공을 바탕으로 자기의 실력을 기른다면 몇 년 전만 해도 채용 설명회를 찾다가 이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돼 취업 준비생들을 상담하고 있는 문혜진 씨. 이미 취업한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특히 공공기관들은 최신 정보를 중요시한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자소서, 필기, 면접 다 중요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치 문제라든지 사회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올해 처음으로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 민간기업, 유관기관까지 역대 최대인 67개 기관이 참가해 채용 상담, 모의 면접, 직업 심리 검사, 취업 컨설팅 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11개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은 850여 명, 작년보다 40여 명 늘어난 인원입니다. LH가 300명, 주택관리공단 190명을 뽑으며 작년에 채용이 없었던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도 채용에 나섰는데 이 중 21.7%, 180여 명은 지역 인재로 채울 예정입니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2022년까지 지역 인재 채용률을 30%까지 늘려야 하는 만큼 지역 인재들의 공격적인 취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해군 간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탄피가 잇따라 발견돼 헌병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속정에서 사용하는 20mm 총탄으로 추정되는데 탄약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군 간부 숙소인 진해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중사는 지난 5일 오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탄피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A 중사는 곧바로 해군 헌병대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헌병대가 탄피를 수거해 갔습니다. 해군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탄피는 참수리급 고속정에서 사용하는 20mm 탄피 10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해군, 안보지원 부대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파트 건물과 쓰레기장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간부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서 우리 이제 헌병들하고 관계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피를 군부대 밖으로 꺼내올 수 있었는지 탄약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함정에서 탄약은 지휘관의 허가를 받은 부사관이 탄약고를 출입하며 반출과 보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함정 발사 훈련이 많은 해군은 탄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시가 당초 예산보다 10% 증액된 1조 5,794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진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 21억 원, 중앙시장 활성화 10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19억 원,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 120억 원 등입니다. 진주시는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로 예정했던 추경을 한 달 앞당겨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이 자행한 산청 시천 삼장 민간 희생 사건의 70주기 합동위령제가 오늘 산청군 시천면 곡점위령재단에서 열렸습니다. 유족회는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넋을 달래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4월 10일 위령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 시천 삼장미 민간 희생 사건은 지리산에 입산한 여순 사건 관련 군인과 빨치산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1949년 7월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 곳곳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남해군 독일마을과 원해예술촌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4월에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남해 독일마을은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등의 교포들이 귀국해 정착한 마을로 독일의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해예술촌은 집과 종원을 원해 작품으로 조성한 마을로 토피어리와 풀꽃 지붕 등 다양한 종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가 녹차 추출물로 세정력과 보습력이 뛰어난 수출용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개발했습니다. 녹차 샴푸는 하동녹차와 그리스 메스틱 오일로, 녹차 트리트먼트는 녹차 추출물과 차씨 오일 등의 천연 추출물로 만들었습니다. 녹차연구소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우선 러시아에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도 확대 수출할 계획입니다. 진주경찰서는 빈집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쯤 진주 시내의 한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700여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올해 초부터 경남과 부산 일대 주택과 식당 15곳에 들어가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주로 낮에 벨을 눌러 대답이 없는 주택만 골라 금품을 훔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주식회사 직방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거래가를 지난해 8월까지와 9월 이후로 놓고 비교한 결과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도내 아파트 거래 중 75.7%가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경남은 울산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거래 92%가 값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선거운동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은 경남FC가 최근 연맹 측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경남FC는 자유한국당의 유세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이었다고 재심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한국형 전투기 KF-X의 레이더 통합 소프트웨어 시험 장비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 장비는 레이더 모드에서 항공 전자장비와 연동되는 신호를 점검하며 비행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KF 사업을 통틀어 이 장비 형태의 첫 대정부 납품물이라고 카이는 덧붙였습니다. 제3회 산청 생초 꽃잔디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생초 국제조각공원에서 열립니다. 생초 국제종합공원은 화려한 꽃잔디와 현대 조각품이 어울려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생초 꽃잔디 축제에는 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49곳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선 승강기 자체 점검과 점검 결과 허위 작성 여부, 기술 인력의 자격과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부실 점검 우려 현장에 대해선 특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은 도와 시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함께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선 고발 조치 같은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승강기 유지 관리에 예산 편성과 집행, 또 평가 같은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 규모는 지난해보다 80억 원 늘어난 130억 원이며 도정 참여형과 도시군 연계 협력형, 지역 주도형으로 구분해 추진합니다.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의 60세 이상 평생교육 공모사업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 4,500만 원을 확보했으며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다음 달부터 노인 취업과 창업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모두 8개 과정으로 60세 이상 21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형 교육 6개 과정과 사회활동형 교육 2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